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이제 다 외우고 계시죠?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선착순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합니다. 투자 손자병법 일부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다시 나오셨는데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임영식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통해서 들어온 종목부터 볼 텐데요. 일신석재부터 시작을 합니다. 1,500원에 100% 가지고 계시다고요. 6228님께서 보내셨는데요. 하 팀장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몰빵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식은 계속 몰빵하시면 망합니다. 예. 일신석재란 회사만 놓고 보면 정말 이 회사는 제가 판단하는 500원짜리 회사입니다. 500원짜리 회사인데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신석재는 든든한 후군이 있죠. 왜? 국내나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통일교 재단이 이 회사의 든든한 백입니다. 백이면 백이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왜 500원짜리란 말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일단 해양사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종합 건설 기자재 업체죠. 그리고 이제 테마로 엮이면 뭐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나 이런 관련주입니다. 근데 매년 실적이 한 영업이익이 한 10억 이내, 그리고 EPS가 보니까 10원에서 5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건설업종을 실적으로 봤을 때 퍼가 한 15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800원, 1000원 정도가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회사 주가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당히 뭐 대외적인 이벤트나 부동산 가치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2007년도 같은 경우도 일신석재 상당히 잘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주 엑스포 관련이었고, 지금 올라오는 반등 모멘텀도 사실은 그 여주 엑스포 관련입니다. 여주 엑스포가 올해 2012년도에 또 열리는데, 일신석재에서 디오션 리조트가 그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이번 박람회 어떤 메인 그 컨벤션 센터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2012년 평창 동계올림픽, 제가 횟수는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용평 리조트도 어차피 이쪽 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로서 평창 관련주로도 올라갔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일신석재가 잘해서 주가가 1200원대에 있는 게 아니라 든든한 후원, 통일교 재단, 그리고 방대한 컨벤션이라든지 부동산, 콘도 이런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룹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져간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그냥 가져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져가자는 말씀드리겠고, 1,500원까지 가고 안 가기는 조금 지켜봐야겠는데, 지금 뭐 이런 컨벤션 관련이나 엑스포 관련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1,500원까지 가고 안 가고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 주식은 상한가 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대주주 지분이 너무 많습니다. 뭐 세계 기독교 재단에서 41%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올라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엉덩이 무겁게 한번 기다려보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100% 몰빵 투자하시면 망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벌써 사흘 전부터 이 종목 해달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이제야 기회가 됐습니다. 고려 아연이고요. 40만 1,5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도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매도 시기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4311님의 종목 임영식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네, 네. 그 현재 뭐 고려아연의 경우 실적 개선 요인보다도 그 최근 들어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아연이 그 지난 그 연초부터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권까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에 현재 그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 비중이 30%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하기 위해서는 즉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45만 원까지 추가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데, 현재 한 달 동안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40만 원대 전후에서는 숨고르기 조정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 좀 투자 비중이 그 좀 한 종목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현재 5일선 뭐 40만 원대 전후인데 39만 원대를 이탈한다면은 다시 한번 37, 8만 원대권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약 한 10% 정도
매도하셨다가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0일선이 현재 뭐 하향 추세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5만 원까지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한 2개월 이상의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 조정을 고려해가지고 다른 종목과의 포트폴리오 배분 비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10%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고려 아연 지금 한 10% 정도 비중 축소하셔서 이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분량은 한 45만 선까지도 목표가 설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153-2610번으로 들어온 전화 연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오일요. S-오일이요? 예. 예, S-오일 최근에 굉장히 강하네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10만 8천 원에 비중 한 7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10만 8천 원의 비중이 많으시네요. 예, 예. 예, 어떤 점을 풀어드릴까요? 글쎄요, 좀 더 가지고 가도 되는지, 뭐 좀 알아보려고. 예, 사신 거는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예, 예, 예. 예, 한 달 정도 되셨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주가는 달려왔고요.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예. 하창봉 팀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하 팀장님. 일단 대형주들은 투자 접근의 차이입니다. S-오일 같은 경우 최근에 10만 원 정도, 저점은 10만 원이었고 올라온 퍼센테이지로만 한 14만 원 정도가 있고, 아주 큰 그림에 봤을 때는 또 최근에 이게 작년 이맘때 한 4월 17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정유업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유업황에 대해서 좀 올라오고 매기세 좋은 것도 뭐 정제 마진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또 하나가 어떤 화학업종이 상당히 좀 저평가 받은 상태에서 최근에는 기타 정유업종에 대해서 매기세가 S-오일이라든지 뭐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에 조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확인하게 약간은 지금 업황은 좋긴 좋고, 업황도 약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몰빵 투자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오일 잠깐 제가 월봉을 한번 보겠는데, 월봉을 보고 보면 이게 한 5년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S-오일 한 9만 원 정도 저가가 실제적으로 국제유가 9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의 정제 마진이 상당히 수익이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S-오일 주가는 국제유가가 사실 뭐 50달러라든지 60달러까지만 내려가지 않는 이상, 아마 내려갈 일이 없겠죠. 내려가지 않는 이상 9만 원이라는 주가는 사실 절대적 교평가 구간이고, 또 실제적으로 15만 원이라는 주가 자체는 정제 마진을 떠나가지고 세계 경기 자체가 조금 돌아져야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밴드는 한 10만 원, 15만 원 잡아주는데, 약간은 비중이 조금 한 70% 정도 많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흐름이 조금 좋기 때문에 한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5천 원 정도에서는 갖고 있는 70% 비중 중에서 한 반절 정도는 익절하시고, 뭐 사실 지금 시장이 2,000포인트는 왔습니다만은 여기는 계속 갈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좀 현금화 전략도 같이 쓰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4만 5천 원에서 15만 5천 원 선 왔을 때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해보자 하셨는데요. 그 가격대 갔을 때 다시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S-오일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보겠습니다. STS 반도체 문의 들어와 있고요. 11,1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은 30%시고요. 6226님께서 보내셨는데 이분께서는 손실이 꽤 많으시네요. 이민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네. 뭐 다소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손실이 난 상황인데, 일단은 그 단기적 측면보다는 그 내년도까지 바라보면서 적어도 금년 하반기까지 바라보시고, 최근에 그 주가 조정은 일단은 그 8,000원대 전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뭐 3월달, 그러니까 1분기 실적까지는 그 다시 한번 호조될 가능성이 크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 뭐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STS 그 반도체의 경우는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 비중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뭐 실적 발표가 나타나지 않아서 전년도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그 올해 그 7천억 원대 그 매출액이 그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한 3,500억대 후반에서 4천억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한다면은 일단은 뭐 STS 반도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한 1, 2년 정도 상당히 성장성이 담보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에 출시된 그 울트라북 이쪽 그
제품으로 인해서 SSD 이쪽 제품이 현재 그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홀딩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이번에 웅진에너지 볼까요? 최근에 또 관심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6,174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한 10% 정도가 있으신데요. 중장기로 봤을 때 향후의 전망이 알고 싶고 또 손절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하 팀장님 봐주세요. 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겹경사가 붙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는 그 이야기죠. 사실 웅진코웨이 매각해가지고 매각 자금으로 웅진그룹에서 사실 웅진그룹에서 그렇게 밀만한 업종이 없죠. 밀만한 업종이 없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사업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태양광으로 들어가면 크게 이제 그 폴리실리콘 쪽이 있고 태양 그 전지 쪽이 있는데,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 전지 관련해서 인고 웨이퍼를 만듭니다. 사실 보통 보면 태양광 쪽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폴리실리콘을 많이 강조하는데, 워낙 이제 OCI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폴리실리콘 비중이 커서 그런 것이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폴리실리콘 쪽은 공급 우위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민감한데, 태양 전지 쪽은 그나마 좀 기대할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뭐 그런 흐름 자체가 웅진그룹의 어떤 자회사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오늘 OCI도 30만 원까지 갔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들어왔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장기 전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업황에 대한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세계 글로벌적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잡고 태양광, 풍력, 뭐 원자력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되기까지는 최대한 5년. 중국도 사실 태양광 산업에 12차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한 201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약간 보수적 전망 견제하시고요. 지금 흐름이 조금 좋기 때문에 가져가란 말씀드리겠는데, 확실하게 웅진에너지는 여타 태양광보다는 이번에 웅진코웨이의 매각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전에 상한가를 형성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나 등락은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만은 7,000원, 단기적으로는 한 6,8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요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좀 보유해 주시고, 목표 가격은 사실 별로 정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지력이 그렇게 깊지 않다면 계속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중간 라인에는 6,85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이 많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울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은 손절가로 주신 그 6,800원 선인가요? 그 선에서 다시 좀 추가적으로 사볼까, 아니면 지금 가격에서 더 사볼까요? 아니, 그 가격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6,85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고, 실제적으로 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글쎄요, 오히려 뭐 공격적 배팅 한다 그랬을 때는 테크니컬 분석으로 8,800원 돌파할 때 가장 최근 고가 지점에서 오히려 추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LG전자 봐드릴게요. LG전자를 93,000원에 60% 사셨다고요?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는데요. 449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네, 그 LG전자의 경우 그 뭐라 그럴까, 작년도 한 봄에 한 적어도 뭐 5, 6월 달에 이때쯤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절 안 하시고 장기 투자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저가 매수 기회 시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현재 시점에서 또 추가 매수하기도 어정쩡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LG전자의 경우 턴어라운드가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 확인이 된 것만큼 일단은 그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LG전자의 경우 그 1분기까지는 일단 9만 원대권까지 또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되겠지만, 또 2분기 지나서는 또 비수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잡는 것이 필요하겠고, 단기적 변동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8만 5천 원대권까지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LG전자의 경우 일단은 뭐 스마트폰에 대한 그러한 그 턴어라운드가 검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3D TV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삼성전자보다는 좀 기술력의 마케팅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올림픽 그 마케팅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세트 부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하시고 85,000원대 이하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홀딩하시고요. 85,000원 이하에서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하라라는 의견이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LS 봐드릴게요. LS를 75,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한 10% 있으십니다. 지금 8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니까 수익을 보고 계신 거고요. 8754님의 종목인데요. 하 팀장님 봐주세요. LS 같은 경우는 어제 공정위에서 가진 건 막았죠. 어제 LS 하나, 뭐 두산 좀 먹었는데 그런 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대기업들이 보통 상사를 하다 보면 공식 위반이나 공식 번복 때문에 공정위에서 과징금 가끔 막습니다. 그런 거는 큰 영향은 없고, LS 같은 경우는 LS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LS 니코동 재련, LS 산전 뭐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 그룹 지주회사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LS 산전 같은 종목들 7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이집트 쪽에서 뭐 전력망 관련해서 체결도 했고, 또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잠깐 이쪽 이야기 말씀드리면, 어차피 세계가 경제가 국제 유가 조정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풍력, 태양광 이렇게 뭐죠? 또 원자력 있죠. 근데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바람개비 돌려서 전기 만들고 태양 받아서 전기 만들면, 중요한 거는 그 전기를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보다 조금 더 인프라 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스마트 그리드 산업으로 들어가는데, 그 산업 자체가 LS 산전이 지금 상호 성장 모멘텀으로 갖고 있는 업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업종에 만약에 시장이 실제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반영되고 실생활에 반영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먼저 대체 에너지가 먼저고 그 다음이 스마트 그리드이기 때문에 약간 그 향후 경제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늦춰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 이야기는 그렇게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면 LS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대 정도 왔다가 조금 멈춰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섹터보다는 이쪽 섹터는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 투자 접근의 차이인데, 지금 장 자체가 저는 약간의 변동성이 큰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3월 달까지도.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LS 같은 대형주들은 약간의 비중을 줄였다가, 뭐 비중이 조금 작으시니까 줄였다가 다시 한번 85,000원 밑에 내려왔을 때 한번 재매수하고, 그런 약간 롱텀 최소한 4주에서 한 1개월 이상 가져가는 투자를 권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S 봐주셨고요.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오늘 두 종목을 샀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유진 로봇을 4,250원에 30%를 사셨고요. 조화제약을 6,680원에 30%를 샀습니다. 오늘 샀는데요. 진단해 주십시오. 꼭 봐주세요 하고 0127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두 종목 봐주십시오. 네. 기술적 차트로 시장 대응하는 게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유진 로봇의 경우 그 테마주로서 강하게 상승하긴 했지만은 2010년도 하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나름대로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출액이 뭐 2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가 흑자 전환 긍정적 요인은 나타나고 있지만, 한 단계 더 주가가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적어도 뭐 한 1,500억까지 급증해야 장기성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진 로봇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있어 틈새 시장 속에서 기술력과 시장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12월 달 2,500원대에서 무려 뭐 5,500원대 근접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상당 기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4,200원이지만은 일단은 뭐 4,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보유하시고요. 4,700, 800원대 반등한다면은 매도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겠고, 예. 조화제약의 경우에도 뭐 현재 단기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눌림목 조정이 마무리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21선이 하향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 3주 가량의 기간 조정 내지 거래량 급증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돌발 변수로 인해서 뭐 상승한다 하더라도 7,500원대권까지 상승하기에는 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위아래로 한 5% 정도의 변동성이 보인다면 차익 실현 내지 손절하고 기간 조정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유진 로봇이랑 조화제약 잘 샀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타이밍은 뭐 잘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봤고요. 자, 이번에는 또 중공업
주 들어와 있는데요.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6,900원이시고 20%이신데요. 앞으로의 전망, 매도 시점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6844님께서 주셨거든요. 예, 사실 뭐 오늘은 종합주가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2,000포인트를 터치한 주역은 사실 조선주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선두로 한 현대중공업도 조선주였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장 저평가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고생했던 종목이 가장 먼저 2,000포인트를 다시 갖다 놨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8월 달 초에 2,000포인트 급락하고 6개월 만에 2,000포인트로 왔는데 그 2,000포인트 하락할 때 사실 조선주는 벌써 7월 달부터 꺾이고 있었고 그러니까 국내 섹터 중에서 가장 긴 가격 조정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거는 사실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이란도 좀 불안하다 보니까 조선사들이 조선 업황은 안 좋을 것 같다마는 해양 플랜트 부분이 상당히 좀 가미될 것이다. 국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하는 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팝니다마는 조선사는 세계 1위입니다. 빅4가 갖고 있는 어떤 조선사가 갖고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어떤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가미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학업종과 마찬가지로 정유업종과 마찬가지로 그런 모멘텀과 어느 정도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 지금의 강세를 좀 이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한 36,000원 정도 왔을 때 단기 차익을 좀 권했는데 상승 탄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따라가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목표가는 글쎄요, 4만 원이 언저리 왔기 때문에 4만 원에 대한 욕심을 좀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다면 한 4만 1,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탄력이 열려 있지 않나. 4만 1,000원, 지수 2,050포인트를 보는 베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종목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으신 분이 계신데요. 최근에 건설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 오늘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문의 주신 분은 GS건설을 보십니다. GS건설을 지금 매수하면 어떻겠습니까? 3832님께서 주셨는데요. 이명수 전문가님은 사시겠습니까? 네, 좀 길게 보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림 산업이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그 해외 수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그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GS건설의 경우는 해외 수주 목표가 안정적인 그러한 그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그 중동에서 특히 이집트 쪽에서 정유 공장 그 건설이 그 붐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 플랜트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GS건설의 경우 이집트라든가 중동 쪽에서 플랜트 소식, 정유 쪽입니다. 이쪽에 소식이 나타난다면은 단기적으로 최근 뭐 한 6개월 동안 11만 원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일정 부분 선침해하시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11만 원 돌파할 때 그때 비중을 집중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GS건설 봐주셨고요. 자, 이번에 누리텔레콤 볼 텐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하시면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누리텔레콤을 6,500원에 사셨어요. 20%. 어찌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 팀장님. 날씨만큼이나 종목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누리텔레콤. 제가 딱 보니까 주가 계속 좀 내려가고 있네요. 누리텔레콤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전자태그 쪽으로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원격 검치 시스템,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검침 시스템을 하는데 이쪽이 별로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된다는 게 어떤 회사 실적인 측면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한 500억에 상당히 국한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가 조금 보니까 뭐 2009년도 초반에 한 18,000원을 간 이후로는 최근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꺾이고 있다. 개별주지만 실적이 주가가 이렇게 꺾인다는 것은 회사가 어느 정도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꺾인다 말씀드리겠고 그나마 조금 기대를 거는 것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이후에 바짝 반등을 했던 그 모멘텀은 누리텔레콤이 잘한 게 아니라 이 누리텔레콤의 관계사 중에서 넥스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자보안 관련주인데 작년에 10월 이후에 넥스지라는 종목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누리텔레콤의 주가도 동반강세 그래서 5,800원까지 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누리텔레콤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조금 좀 약하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글쎄요. 저라면 바로 손절합니다. 예, 일단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다가 5,000원 회복이 힘들다 그랬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결국 불명예 퇴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박 의장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이승만, 이기붕, 박준규 등에 이어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지 못한 역대 4번째 의장이 됐습니다. 특히 비리나 부패 사건과 연루돼 현직 의장이 불명예 퇴진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신용등급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P는 작년 여름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었습니다. 존 체인버스 S&P 국가신용등급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이 1조 달러대의 연간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단기적 차원의 재정 긴축 조치들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중기적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평소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9개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고 이달 들어 8일까지 11개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에 올랐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인 작년 6월만 해도 투자 경고 종목은 한 달에 7개에 그쳤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이상 급등한 바른손 등에 대해 작전 세력이 개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서민들이 난방유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 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가격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실내 등유 평균값은 리터당 1,388원 13전으로 1,390원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9월 리터당 1,330원대에서 오르기 시작한 실내 등유 가격은 국제유가 강세에 최근 강추위까지 이어지면서 수요 증가가 더해져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을 시켰고요. 어제 2,000포인트 탈환을 했던 코스피는 현재 한 18포인트 밀리면서 1985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벌써 한 5천 계약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회를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요. 끝까지 변동성 고려한 투자 전략 잘 짜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렸으니까요.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